예능 청년교회가 27일 청년 목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청년 사역을 고민하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위로하기 위해 한 지역교회가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사단법인 비침이 사역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위해 따뜻한 힐링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국제교회 성장연구원이 내달 6일부터 다음 세대 오순절 부흥운동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세계 25개 국가의 목회자와 교회 성장학자 등 8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한국본부가 생명 존중 확산과 낙태 종식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예능 청년교회가 청년 사역을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청년 목회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예능 청년교회는 청년으로만 구성된 교회로 서울 예능교회로부터 분리 개척된 교회인데요. 개척 이후 가파른 성장을 보이며 청년 사역의 모범 사례가 됐습니다. 청년교회 홀로 서다를 주제로 청년 사역을 함께 고민하며 방향성을 제시한 세미나 현장에 우한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예능 청년교회가 27일 청년교회 홀로 서다라는 주제로 청년 목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예능 청년교회는 예능교회로부터 재정과 행정적으로 분리된 청년들만의 교회입니다. 모교에서 청년부서로 있을 때 80명이던 청년 수는 독립 이후 260명까지 늘었고 연간 예산도 5배 이상 커졌습니다. 청년 사역의 모범 사례가 된 겁니다. 주최 측은 8년 전 청년 목회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청년교회의 재정과 구조를 분리하기로 했다며 그간 청년 사역을 통해 쌓은 실질적인 경험을 나누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세미나엔 예능교회 조건의 담임 목사와 예능청년교회를 담당하는 심성수 목사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 나선 조건회 목사는 청년 목회의 핵심으로 주인의식을 꼽았습니다. 그는 중요한 직분을 맡을수록 주인의식이 더 많이 깃들게 되고 그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 커진다며 청년을 교회 부서가 아닌 하나의 독립된 교회로 분리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했습니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어른의 밑에서 지배를 받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을 마음껏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주면 좋겠다. 이 아이들을 교육부서의 한 존재로 어린아이로 놔두지 말고 좀 더 장성한 분량의 사람들로 그렇게 키워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이어서 강의한 심성수 목사는 미래 목회의 핵심은 청년 사역이라며 청년의 스펙트럼과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년들의 결혼 평균 연령이 늦춰지면서 청년으로서 머무르는 시기가 길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청년의 수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점점 늘어나요. 10년이 지나면 어찌 보면 교회의 가장 핵심, 가장 큰 파이의 사역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재정적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어서 한국 교회를 섬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세대예요. 하지만 한국 교회는 청년 사역을 위한 구조적인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 목사는 청년의 나이는 늘어나지만 청년 교육자는 점점 젊어진다며 젊은 청년 사역자가 한국교회 청년들을 담기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청년이 구조적으로 제일 약한 부서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청년은 교회 학교나 장년에 비해 교회 이탈이 훨씬 쉽고 빠르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청년에게 집중할 때 미래를 찾을 수 있다며 청년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적합한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우한나입니다. 전 세계로 흩어진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단된 선교 열정을 다시 뜨겁게 불러일으킬 세계 선교대회 현장인데요. 한 교회의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준비한 선교대회라 그 의미가 더 컸습니다. 정성광 기자입니다. 각국 선교 기수가 입장하고 성도들은 깃발을 흔들며 선교사들을 환영합니다. 태극기와 총회기, 교회기가 앞장서고 그 뒤로 전 세계 20개국 깃발과 함께 전통 복장을 입은 선교사들이 예배당에 입장합니다.
인천광역시 청라 국제도시에 위치한 주안중앙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제1회 세계선교대회 현장입니다. 백석총회 소속 선교사 30가정 52명을 초청한 이번 행사는 코로나로 지친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은 이날 영상을 통해 세계 복음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로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선교 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뿌린 눈물의 씨앗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혼 구원의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번 대회는 선교를 위해 써달라고 내놓은 한 성도의 헌금이 마중물이 돼 처음 기획됐습니다. 교회는 오랜 기간 헌신한 선교사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가정당 100만 원의 선교 후원금도 전달하며 고국을 찾은 선교사들을 위한 다채로운 순서들을 준비했습니다. 박응순 담임 목사는 2박 3일간의 회복을 통해 다시 세계 복음화를 위해 헌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의 전투입니다. 선교 현장은 전투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전투는 승리가 보장된 전투입니다.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만 확실히 믿고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세계 선교위원회가 마련한 선교사 재교육과 영성 집회에 참석한 후 다시 선교 현장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3일간 은혜와 충전의 시간을 가진 선교사들은 새로운 각오로 자신의 선교 사명에 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태국 지부장 김한균 선교사는 세계 선교에 대한 뜻이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기쁘다며 주안중앙교회가 마련한 세계 선교대회가 선교의 영적 불길을 일으키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코로나19와 경제 악화로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의 고민이 깊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사역의 자리를 지킨 이들을 위해 따뜻한 휴식의 시간을 마련한 단체가 있는데요. 목회자 선교사들을 위한 이른바 힐링 캠프가 마련된 현장을 권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손에 들고 이야기를 나누는 이들. 지친 목회와 사역 가운데 찾아온 간만의 여유로 입가엔 미소가 번집니다. 한자리에 모여 교제의 시간을 가진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사단법인 비침은 이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빛으로 어둠을 밝힌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비침은 각종 체육 문화 활동으로 이웃 섬김 실천을 위해 모인 공동체입니다. 외부의 후원 없이 운영되며 적은 금액이라도 섬기겠다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이사회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비침이 마련한 이번 힐링 캠프에는 미자립 교회 목회자 부부와 선교 사역에 어려움을 겪은 선교사 부부들이 초청됐습니다. 1박 2일 일정의 하이라이트로 마련된 콘서트에는 비침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자사연 밴드가 무대를 꾸몄고 CCM 가수 오은 자매가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십시일반 조금씩 모아서 후원이 되는 그런 분들이 모아서 이런 공연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저도 너무 흔쾌히 이 시대에 함께 사역하고 있는 많은 동역자들이 잠깐이라도 힘을 내고 쉴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느덧 쌀쌀해진 가을바람에도 뜨거운 찬양이 주변을 따뜻한 온기로 채웠습니다. 서로의 손을 맞잡고 고민을 나누며 맡겨진 사역 현장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말 편안한 휴식과 또 이렇게 찬양 콘서트를 통해서 저희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실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또 교회 상황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심신이 다 지쳤다고 봐야죠. 저 자신도 그러고. 그런데 이번에 참여하게 돼서 아주 귀한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비침은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작은 교회를 섬기는 활동들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제 교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이제 계속 만들 생각이고, 그리고 비침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이제 인프라라든가 이제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한 사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편 비침은 행사에 참가한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에게 각 사역 현장에 필요한 선교비를 전달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내달 6일부터 닷새간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 등에서 2022년 보드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전 세계의 교회 성장을 목적으로 1976년 발족한 국제교회 성장연구원 CGI가 주최한 이번 컨퍼런스는 다음 세대의 오순절 부흥을 주제로 다룹니다. 첫날 임시이사회와 환영 만찬을 시작으로 목회자 컨퍼런스, 조용기 목사 1주기 추모 행사, 성령 대망회, 주일 예배 순서로 행사가 진행됩니다. 컨퍼런스에는 이영훈 목사를 비롯해 프랑스와 포슐레 목사 등이 다음 세대의 오순절 부흥, 성령의 능력을 통한 교회 개척, 세대의 부흥을 발제합니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한국본부가 28일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낙태 종식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는 전 세계 64개국에서 생명 존중 확산과 낙태 종식을 위해 40일간 기도하는 국제 낙태 반대 기도 단체입니다. 현재 매년 봄, 가을 40일 동안 기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됐습니다. 기독교와 천주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은 오는 11월 6일까지 진행되며 기독교는 수요일과 토요일 주 2회 참여하게 됩니다. 사단법인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교회 중심의 선교운동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7일 서울 방배동 방죽교회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내 교회의 선교적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최근 선교사의 연령층이 높아지고 교회의 신뢰도가 감소하는 것을 지적하며 교회가 경건을 회복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평신도 선교 자원동원 운동을 내세우며 교회가 평신도를 교육하며 삶 속의 선교사로 키우는 데 힘써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산하 문화법인 허브가 지난 27일 서울 연동교회에서 제31회 새참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클래식 기타와 바이올린 듀엣 연주팀 기린이 참여해 무대를 꾸몄습니다. 한편 허브는 서울시의 지원으로 제작된 성탄 캐럴 음원 캐럴 인 서울을 이날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이번 음원은 종교 문화예술 확대를 위해 서울시가 공모한 종교단체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6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허브는 음원을 무료로 배포하며 오는 12월에는 서울시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캐럴 공연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고현 선교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서울 은평구 녹번동 소재 은평 안디옥 교회가 지난 25일 설립 및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은평 안디옥 교회 설립 예식, 담임 목사 취임 예식, 권면 및 축하 등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경인지방회장 박운길 목사는 설교를 통해 세상을 향한 나눔과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성도가 되자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이승규 담임 목사는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나를 연단하셨고 이 자리로 이끄심을 알기에 최선을 다해 전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만나 한일 관계 개선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지난 28일 한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장 참석차 일본 도쿄 모토 아카사카 영빈관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면담했습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양측 모두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데 대해서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넘겨받은 자료에서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은 108조 3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수가 연 100조 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김 의원은 집값과 세금이 가계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출생아는 줄고 사망자는 늘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흐름이 33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5,588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7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8.6% 감소했습니다. 반면 7월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1.2% 늘어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통계청은 인구 고령화와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독감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을 주민들에게 적극 권고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돌림 감기를 미리 막는 데 제일 효과적이고 중요한 것은 마스크 착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약속한 백신 접종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민 대상 백신 접종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독감이 유행할 경우 통제가 어렵기에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상황을 해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대만은 독립국가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중 강경 정책을 주도한 대중 매파입니다. 지난 27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폼페이오 전 장관은 제1회 글로벌 대만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폼페이오 전 장관은 대만은 이미 독립국가이며 자유를 사랑하고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중국 외교부 왕원민 대변인은 지난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에 반대하는 그 졸렬한 행동의 목적은 정치적이며 그 도모는 실패할 것이라고 뜻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27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국장이 열린 가운데 일본 각지에서 국장 개최 반대 시위가 열렸습니다. 반대 시위 측은 기시다 내각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권 연장을 위해 법적 근거도 없이 조의를 시민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강요는 헌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최 측은 이날 시위 참가 인원이 약 1만 5천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군 동원령을 피하기 위한 러시아 국민 탈출 증거 사진이 포착됐습니다. 러시아에서 조지아로 넘어가는 국경에서 포착된 16km의 차량 행렬이 위성 사진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5일 미국의 상업 위성업체 맥사 테크놀로지가 이 같은 위성 사진을 공개했다고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언론이 27일 보도했습니다. 맥사 테크놀로지는 차량 행렬의 전체 규모를 전달하기 어려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량 행렬은 촬영된 이미지의 북쪽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기아 영양 건강 국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7일 발표에서 2030년까지 기아를 종식한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8일 비만 억제 및 기아 종식을 위한 식량 안보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식량 불안정 및 식습관과 연관된 질병에 따른 인과관계는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에서 보건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전반적으로 예방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환절기 날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대전 등 중부지방 대부분 2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8도, 부산 27도, 제주는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불거진 비속어 사용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서로 프레임을 씌우기에 급급한 모습이 참 안타까운데요. 국내 정치권이 서로 싸우는 동안 오히려 미국이 괜찮다며 달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